냅다 얼굴 전체에 발라. 정말 싹 다 뒤집어지고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바르는 걸까요? 아침에는 한산화 케어로 밤에 탄력 케어를 해줄 때 코 모공도 그렇고 더 조밀조밀하게 쫀쫀해졌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오래 사용해도 뒤집어지거나 자극을 받지 않을 그런 제품들을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송비입니다. 비숑이들, 레티놀, 비타민C, 글루타치온 이런 고기능성 기초 성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작년 중하반기 정도부터 이런 고기능성 기초 제품들이 진짜 미친 듯이 출시되기 시작했는데요. 뭐가 어디에 좋다더라 이러면서 워낙에 대유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레티놀이 주름 탄력에 좋다 이런 내용 정도는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좋다고 해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쓰자마자 막 뒤집어지신 분들도 계실 거고, 잘 바르고 있기는 한데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어서 효과를 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은 제가 고기능성 제품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해야 올바르게 사용하는 건지, 피부 적응시키는 법, 그리고 나에게 맞는 제품 찾는 법, 이런 고기능성 제품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상 집중해서 봐주세요. 먼저 요즘 출시되는 고기능성 제품들은 정말 크게 대분류로 보자면 두 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주름, 탄력 관련 기능성 제품들과 그리고 미백 관련 기능성 제품들. 주름이나 탄력 관련된 대표 성분들로는 레티놀, 레티날, 콜라겐 이런 성분들이 있을 거고, 항산화나 미백 관련 대표 성분들로는 비타민C, 글루타치온,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 중에서 내 피부 고민에 맞게끔 제품을 선택해서 사용하시면 되는데, 제품을 고르실 때 정말 중요하게 보실 것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는 들어간 성분의 함량과 순도. 아무래도 그 기능성 성분의 함량이 높고 순도가 높을수록 당연히 효과가 더 좋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또 무조건 함량만 높다고 해가지고 효과가 다 좋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성분이 얼마나 고순도인지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단일 성분인지 복합 성분인지. 예전에는 레티놀 앰플 하면은 레티놀 성분만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레티놀의 효과를 더 부스팅을 해주거나 아니면 자극을 좀 낮춰줄 수 있는 부원료들을 효과적으로 배합해서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출시가 되는 제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좀 잘 맞는 성분이 있다. 예를 들면은 뭐 시카라든지 판테놀이라든지 이런 성분들이 있으면 그런 성분들과 좀 배합이 되어 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면 실패하실 확률이 훨씬 낮아집니다. 대표적인 예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일소의 ER 탄력 세럼. 이 제품은 고함량, 고순도의 레티놀과 액토인, 히알루론산, 알란토인 이런 성분들이 같이 배합된 아주 똑똑한 제품인데요. 순수 레티놀 0.1% 함유에 피부 장벽에 도움을 주면서 보호해주는 성분인 액토인이 1%나 함유되어서 자극을 훨씬 줄여주기 때문에 레티놀의 피부 자극을 좀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면 진짜 좋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 알란토인 이런 보습 관련 성분들도 함유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감도 수분 세럼처럼 촉촉하게 발리면서 바른 후에 레티놀의 고질적인 문제인 당김이 거의 느껴지지 않아서 피부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저는 레티놀을 잘못 사용하면 피부 자극도 그렇고 좀 건조함도 그렇고 자칫하면 피부염이 올라오는 경우가 꽤 잦거든요. 그런데 이 제품은 피부가 뒤집히거나 하지 않고 잘 적응을 해가지고 너무나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액토인 성분은 저는 처음 써보는 성분이었는데 저한테 굉장히 잘 맞더라고요. 이 액토인이 되게 비싼 성분이라고 하는데 일소 ER 탄력 세럼에는 1%나 함유가 되어 있어서 아주 원가를 아끼지 않은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판테놀이나 액토인 이런 피부 장벽에 관련된 성분들이 평소에 저랑 굉장히 잘 맞다 보니까 저처럼 평소에 피부 장벽이 좀 약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액토인이 함께 함유가 되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성분의 함량이나 순도 그리고 복합 성분인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는 미백이나 항산화 제품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예전에는 미백, 항산화 하면은 비타민이라는 성분이 가장 1등으로 생각이 났었는데 요즘에는 글루타치온이라는 성분이 정말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어요. 글루타치온이 진짜 좋은 점은 비타민 성분은 아무래도 좀 산성 제품이다 보니까 피부에 자극도도 좀 있는 편이고 자외선에 조금 민감한 광과민성 성분이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어렵잖아요. 되도록 밤에 사용하고 아침에 사용할 거면 선크림을 꼭 사용하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인데요. 글루타치온은 광과민성이 낮은 제품이기 때문에 아침에도 사용을 할 수 있고 물론 밤에도 사용하실 수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좋은 점은 산성 성분이 아니고 피부와 비슷한 pH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훨씬 자극이 적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잡티 케어도 하고 싶고 그리고 미백이나 항산화 케어도 하고 싶은데 비타민만 쓰면은 너무 자극적이라서 피부에 안 맞는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글루타치온 제품 사용해주시면 됩니다. 이 제품은 1소 CG 토닉 세럼인데요. 순도 98%의 고순도 글루타치온을 1%로 높게 함유하고 있고 항산화 효과가 아주 높다는 OD 성분 그리고 미백계의 아주 유명한 성분인 나이아신아마이드 이런 성분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간 피부 톤케어 원킬 제품입니다. 이 제품은 투명하면서 살짝 콧물같이 미끄덩한 제형에 쫀쫀하게 발리면서 흡수되는 사용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글루타치온의 특성이 약간 계란 노른자 한 30개 먹고 방구를 낀 것 같은 그런 약간 꾸리꾸리한 향을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정말 적응이 안 되는데 또 쓰다 보면은 조금 묘하게 중독된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 향에 대한 부분은 모든 글루타치온 제품들의 동일한 특성이기 때문에 한번 언급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 글루타치온 앰플의 경우에는 마무리감이 굉장히 쫀쫀하고 정말 반들반들한 깐달걀 같은 피부를 만들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아침에 사용을 해주면 화장도 진짜 쫀쫀하게 잘 먹고 하루 종일 피부 컨디션이 좀 부스팅되는 느낌입니다. 저는 비타민 제품도 뭐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을 찾으면 그 제품은 너무너무 잘 쓰기는 하는데 너무 강한 제품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고함량? 이런 제품들은 또 자칫하면 피부 염증이 되게 잘 생겨서 그냥 적당히 좀 타협을 해가지고 복합 성분인 그런 제품들을 써야지 잘 맞더라고요. 그런데 글루타치온은 고순도 고함량의 제품을 사용을 하더라도 제 피부에서는 뒤집어지는 일이 없이 정말 잘 맞는 성분이에요. 저는 먹는 글루타치온도 진짜 좋아하는데 이렇게 바르는 글루타치온도 굉장히 잘 맞는 걸 보면은 좀 글루타치온이랑 뭔가 좀 궁합이 잘 맞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나 봐요. 그래서 혹시나 저같이 비타민을 사용을 하면은 자칫하면 피부 염증이 올라오거나 좀 잘 뒤집어진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글루타치온 성분을 한번 도전해보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고순도인지 고함량인지 봐야 된다는 거 알겠어? 오케이. 그리고 복합 성분인 거 봐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떻게 해야지 제대로 바르는 걸까요? 세 번째, 고기능성 제품들 제대로 바르는 법. 일단 고기능성 제품들? 레티놀? 탄력에 좋아? 냅다 얼굴 전체에 발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운 좋게 정말 내 피부에 잘 맞는 제품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정말 싹 다 뒤집어지고 벗겨지는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한번 마탱이가 가버린 피부는 진짜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말 조심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가 정말로 추천드리는 내 피부 고기능성 제품에 천천히 적응시키는 법 알려드릴게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평소에 사용하시는 기초와 병행해서 사용하다가 서서히 그 비율을 높이는 방법인데요.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거는 얼굴 말고 이렇게 목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팔뚝 안쪽 같은 부분에다가 살짝 제품을 발라봐서 알러지 반응이나 확 뒤집어지는 그런 반응은 없는지부터 먼저 1단계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일단 뒤집어지지는 않네? 라고 하신다면 그 다음에 이제 얼굴에 바르면서 적응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정말 쉬운 방법이에요. 원래 그냥 바르던 기초를 전체를 다 끝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계에다가 이 고기능성 제품들을 발라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 단계에 발라주는 기초들이 뭐 또 다른 고기능성 제품이라든지 이런 제품이 아닌 진정이나 수분 위주의 라인인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기능성과 기능성이 뭔가 이렇게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성분끼리 만나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같이 발랐다가는 성분이 충돌해서 이도저도 아니게 되거나 아니면은 자극 때문에 또 뒤집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말 딱 기본 수분 제품들과 함께 처음에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중화, 희석을 한번 시켜주는 거라고 보시면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나는 너무 귀찮아, 그렇게 여러 번 바르는 것마저 너무 귀찮아 라고 하신다면 원래 바르던 제품에 정말 한 방울, 두 방울 정도 소량만 섞어가지고 처음에 스타트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한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좀 빈도를 띄엄띄엄 사용을 해주면서 내 피부를 관찰을 해보세요. 그런데
그런데 피부가 뒤집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좀 적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신다면은 이제 원래 사용하던 앰플이나 세럼 단계를 빼고 그 단계에 이제 이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요거를 단독으로 사용을 해줄 때도 이제 적응을 한 것 같다고 냅다 맨날 바르지 마시고 3일에 한 번, 이틀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보면서 얘만 사용을 했을 때도 내 피부가 적응을 잘 하는지 관찰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접근을 해서 내 피부가 적응을 한 것 같다, 잘 맞는다 라는 판단이 드시면 이제 그때부터는 뭐 매일 사용하셔도 되고 피부 컨디션에 따라서 뭐 퐁당퐁당으로 사용을 하시던지 원하시는 만큼 이 빈도를 조절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고기능성 제품들은 정말 효과가 좋은 만큼 내 피부에 어떤 급격한 변화를 가져올지 잘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순하다고 하는 제품일지라도 초반에는 좀 천천히 접근해주시는 것이 좋아요. 저도 사실 어느 정도 기능성 성분들을 다양하게 사용을 해봤지만 어떤 제품이든지 처음 사용을 할 때는 무조건 2주 정도 천천히 적응기를 가지는데요. 일소 제품들도 워낙에 고순도 고함량이라서 얘네들도 정말 처음에는 2주 정도 시간을 들여가지고 천천히 사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천천히 사용을 해도 이상하게 안 맞는 제품들은 정말 죽어라 안 맞아요. 그런데 일소 제품들은 제 피부에 정말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적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추천해드리는 기초 제품들이 잘 맞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 이 제품들 도전해보셔도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능성 성분을 사용하는 루틴. 그래서 이 제품들 좋은 거 알겠는데 뭐를 아침에 발라야 되고 뭐를 밤에 발라야 되고 뭐를 아침에 바르면 안 되고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기능성 성분들은 광과민성, 즉 쉽게 말하면 햇빛을 보면은 깨져버리거나 아니면 자극이 더 올라오거나 이런 성분들이 많기 때문에 주로 밤에 사용하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아침이냐 밤이냐에 따라서 우리 피부가 접하는 외부 환경도 달라지고 그리고 생체 리듬도 다르기 때문에 낮과 밤의 스킨케어를 좀 다르게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를 잘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루틴은 나티온, 밤티놀 루틴입니다. 낮에 글루타티온, 그리고 밤에 레티놀. 그래서 나티온, 밤티놀인데요. 어감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침에는 항산화 케어로 자외선이나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면 좋기 때문에 글루타치온을 사용을 해주는데요. 광과민성이 적은 성분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아침에 스킨케어 할 때 앰플 단계의 1소 CG 토닉 세럼을 발라주고요. 레티놀은 광과민성 성분이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될 경우 그 효과가 감소하거나 피부 자극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밤에 사용해야 좋은 성분이기 때문에 밤에 탄력 케어를 해줄 때 1소 ER 탄력 세럼을 발라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요즘에 나티온, 밤티놀 루틴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고 이렇게 사용을 해줬을 때 피부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이 나티온, 밤티놀 루틴을 시작하기 전의 피부 상태고요. 너무 더워서 땀 알러지 같이 약간 울긋불긋하게 피부가 좀 예민해진 상태고요. 피부에 탄력 없이 축축 늘어지는 느낌에 여행 다녀오면서 피부가 겁나 타가지고 진짜 꼬질꼬질한 상태였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2주 적응 끝내고 한 달 동안 나티온, 밤티놀 루틴을 해준 뒤의 피부 상태인데 훨씬 맑아지고 쫀쫀해졌다라는 느낌이 확 오지 않으신가요? 나비존 모공도 그렇고 코 모공도 그렇고 더 조밀조밀하게 쫀쫀해졌다라는 느낌이 확 들었고 피부톤도 훨씬 균일해지면서 진짜 피부가 22호 정도까지는 탔지 싶었는데 이제는 좀 화사한 21호 정도까지로는 수습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중간중간 보였던 좀 오래된 트러블 흉터들도 덩달아서 훨씬 옅어진 거 보이시죠? 일소 제품들이 워낙 고함량이면서 제 피부에 되게 잘 맞았던 것도 있어서 제가 정말 꾸준하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효과를 더 잘 봤던 것 같은데요. 이런 기능성 성분들은 진짜 꾸준한 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내 피부에 정말 잘 맞는 내가 오래 사용해도 뒤집어지거나 자극을 받지 않을 그런 제품들을 고르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한두 번 쓸 때는 뭔가 효과 좋은 것 같았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피부 민감도 막 올라가고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나 뒤집어져 버릴게 이러고선 확 사망해버리면 그거 진짜 복구하기 너무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런 기능성 제품들 사용할 때의 중요한 포인트들 기억 잘 해두시면서 탄력 케어, 톤 케어 하실 때 써먹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좀 전문성이 있는 좀 어려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요즘에 워낙 기능성 제품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우리 빗종이들이 진짜 아무거나 그리고 그냥 막 사용했다가 피부 뒤집어지실까봐 진짜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이렇게 영상 준비해 보았고요. 저랑 피부 타입이 비슷하시거나 평소에 추천해드리는 기초들이 잘 맞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1소 CG 토닝 세럼이랑 1소 ER 탄력 세럼 이 제품들 도전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빗종이들도 잘 맞는 슬로우 에이징 제품들 찾아가지고 더 탱글탱글 동안 얼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